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실습 기초 6주차 2차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극등 현미경의 어떤 구조라거나 또 세극등 현미경의 광학적인 원리, 또 어떠한 조명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추후에 이 세극등 현미경과 관련돼서 이제 기초가 아니라 심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이 세극등 현미경을 가지고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조명법은 이러한 식으로 활용한다. 또 이러한 조명법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학습할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기초 단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광학적인 원리라거나 또는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냥 조명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내용은 세극등 현미경의 기본적인 구조와 세극등 현미경의 조명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극등 현미경의 어떤 광학적인 원리,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극등 현미경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어떤 콘택트 렌즈 피팅이라거나 눈을 관찰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세극등 현미경의 광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극등 현미경의 어떤 광학적인 원리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이게 현미경이다 보니까 확대시키는 어떤 기능이 있을 뿐이고 또 조명을 비추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확대시키는 기능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단순히 조명을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넓게도 비추고 좁게도 비추고 또 상하로도 길게 비추고 짧게도 비추고 또 이런 광원의 종류도 바꾸고 또 광량도 어떤 때는 또 밝게 또 광량을 어떤 때는 좀 줄여서 좀 어둡게 관찰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뭐 기능이 조금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광학적인 원리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세극등 현미경은 조명 시스템과 망원경 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조명 시스템이고요. 이 조명 시스템은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볼게요. 여기 보면 퀼러 조명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는 짜이스라거나 헤이그 스트라이트 조명 시스템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퀼러 조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설명할까 조금 내가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퀼러 조명이라는 것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구 불빛을 비추면 전구 불빛이 이렇게 가운데에 비춰지는 부분은 밝지만 이 전구가 직접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이 주변 부분은 사실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실제로 일반적인 조명 그냥 전구만 하나 딱 달아놨다 이런 퀼러 조명 시스템이 아니라 전구만 하나 딱 달아놨다라고 생각하면 요 중앙 부분은 엄청나게 밝겠지만 이 주변 부분은 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여기 위에 이 저기 뭐죠? 그 형광등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이 형광등에 비춰지는 내가 있는 부분은 좀 선명하겠지만 내 요 주변 부분은 조금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조명을 켰더니 또 너무 밝아졌네요. 어찌됐든 지금 내가 조명 설명하다가 일단 조명을 좀 켰어요. 어쨌든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승사자 같이 좀 하얗게 보이긴 하는데 이해하고 그냥 일단 봐주세요. 조명 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키고 진행할게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그 켈러 조명 시스템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조명이 비춰지는 중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내가 보는 이 시야의 전체, 그러니까 저반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시야의 전체에 아주 고르게 조명이 비춰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그 요즘 사용되는 이런 망원경이라거나 어떤 현미경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켈러 조명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전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전구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빛을 비추는 전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영어로 벌브라 그래요. 그래서 임상에 나가면 뭐 이게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면 야, 그 저기 벌브 좀 한번 확인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벌브가 뭔가 뭐 그럼 또 뭐 날아다니는 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벌브
BULB, 벌브, 이게 그냥 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임상에 나가서 또 막 그 선배가, 야, 너 저기 색등 현미경 불 안 들어오잖아. 그 저 벌브 좀 한번 봐봐. 여기 저 벌브 저기 있는 거 여분 있으니까 가져와서 좀 교체 좀 해. 뭐라고 할 때 그 못 알아듣지 말고. 이거 벌브 교체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여기 나사만 풀어서 이렇게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헤드 부분을 딱 떼면요. 그 안에 벌브가 있어요. 그래서 벌브 빼내고 벌브 끼우면 됩니다. 어쨌든 그것 나중에 내가 그 실습할 때 좀 알려줄게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자, 필라멘트 전구가 여기 부분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물 렌즈가 하나 들어있고요. 데물 렌즈는 뭐냐면 빛을 이렇게 조명에서 나가는 빛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집광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광 렌즈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그 렌즈도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슬릿도 붙어 있어서 이 슬릿을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나가서 다시 확산돼서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슬릿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환자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쪽에서 넘어가면 안 돼. 위쪽에서 광원을 비추게 되면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서 여기 비스듬한 거울이 하나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울에서 반사돼 나가서 이렇게 환자의 눈으로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을 몽창 뭉뚱그려서 우리는 조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켈러 조명 시스템이 적용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켈러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 슬릿도 들어가 있고 또 직광 렌즈도 들어가 있고 이런 두 가지 이런 적용된 그런 렌즈라거나 이런 슬릿에 의해서 아주 고르고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7분이나 흘렀네요. 자, 그 다음에 현미경 시스템이 있어요. 현미경 시스템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눈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안경사가 될 거고요. 여기가 저반 렌즈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슬림앰프는 그 실습실에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반 렌즈 앞쪽에도 이렇게 그 렌즈가 두 개 들어가 있어서 망원경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렇게 프리즘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 아베 프리즘이라는 프리즘이 들어 있어서 사실 이 프리즘이 들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저반 렌즈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들어오는 이 이미지를 이 프리즘을 통해서 양쪽 눈으로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광원의 그런 광 경로를 좀 길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 프리즘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 프리즘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조명 시스템에 의해서 빛을 비춰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저반 렌즈 앞쪽에는 요렇게 요 부착되어 있는 배율 조정기가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렌즈들이 같이 상호 이렇게 회전하면서 서로 그 배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 시스템은 어차피 여러분들 그 갈릴레이 망원경 시스템이라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하광학이나 뭐 안경광학이나 이런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간 확대시키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배율을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다. 어찌됐든 요 몸통의 중간 부분에 배율 조정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물 렌즈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눈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자 눈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겠죠. 물론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밝게 또 비춰주는 거고 현미경 시스템으로 확대시켜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요 배율 조정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가 지금 데물 렌즈거든요. 데물 렌즈고요. 이 데물 렌즈 앞쪽에는 이제 환자의 눈이 위치하겠죠. 그래서 데물 렌즈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요. 이 배율 조정기는 갈릴레이 망원경 시스템에 의해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상호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 배율을 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여기 볼록 렌즈가 앞쪽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회전되는 요 렌즈는 전부 다 이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의 그런 도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배율을 높게도 또 낮게도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아주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저반 렌즈의 앞쪽에 통 안에 이렇게 포로 아베 프리즘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망원경 시스템에서 이 프리즘, 포로 아베 프리즘에 의해서 도립상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죠. 이 그 포로 아베 프리즘에 의해서 도립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망원경 시스템 이 앞쪽에 대물 렌즈와 이런 그 배율 조정기 이런 것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런 이미지들은 도립돼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연필을 이 슬리램프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내 얼굴이 거꾸로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막 반대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 아베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리즘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저반 그 대물 렌즈로 들어온 이미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분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프리즘이 들어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그런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슬리램프를 확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눈에, 그러니까 전완부까지 어떤 눈에 이런 눈꺼풀이라거나 눈썹이라거나 각막이라거나 또 수정체라거나 방수라거나 또 유리체 일부 정도까지는 그냥 슬리램프로 충분히 관찰이 가능해요.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눈의 여기 앞쪽까지는 우리가 전완부라고 얘기하는데 전완부까지는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하겠지만 이 뒤쪽의 후완부 그러니까 어떤 망막의 혈관이라거나 또는 망막 또는 뭐 이런 맥락막 또 시신경의 어떤 변화, 시신경 유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슬램프만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요. 요 앞쪽에 이렇게 놓여지는 특수한 렌즈를 하나 이렇게 대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도수가 이게 상당히 높은 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슬리램프의 초점거리 자체가 이 눈은 보통 한 24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초점거리 자체가 요 눈의 요 앞쪽 정도까지 초점거리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은 관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뒤쪽까지 관찰하기 위한 이런 렌즈를 손에 들고 관찰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 렌즈를 눈에 아주 각막에 이렇게 밀착시키는 콘택트식으로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렌즈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눈에 끼는 콘택트 렌즈는 아니지만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데요. 그런 콘택트 렌즈 등을 이용해서 또 저 안저를 관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게 상품명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임상에서 볼크 렌즈라 그래요. LK 이렇게. VOLK, 볼크렌즈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렌즈를 손에 들고 관찰을 해야만 이 눈의 뒤쪽에 망막이라거나 망막의 혈관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안저라고 얘기하거든요. 펀더스, 영어로 펀더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안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저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망막이라거나 망막의 혈관이라거나 뭐 이런 시신경이라거나 시신경까지는 안 보이겠죠. 어쨌든 시신경 유두라거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러서 그 눈의 뒤쪽에 다양한 그런 구조물들을 우리는 안저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런 안저를 관찰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실습할 때 그런 것들도 다 한번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등 초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 말이 너무 어려워요. 등 초점성 뭐 이렇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요쪽 그림 보세요. 지금 요 위쪽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뭔가요? 조명부죠. 그리고 또 요 아래쪽 요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꺾여서 위쪽에 매달려 있는 요 부분은 뭐죠? 그렇죠. 망원경부죠. 그래서 이 조명부와 망원경부가 하나의 딱 축에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현미경부를 오른쪽 왼쪽으로 아무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이 현미경이 가는 그 위치와 조명이 비추어지는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위치합니다. 그것을 등
초점 관계에 있다. 뭐 등 초점성의 그런 뭐 그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조명법에 가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슬릿 램프는 직접 초점 조명법으로만 그러니까 이 망원경부와 이 현미경부가 딱 일치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비친 그 부위를 관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다이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얼을 돌려서 이 등 초점성을 좀 깨야지만 그 간접 초점 조명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뭐 지금부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복잡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각설하고 어찌됐든 이 조명부와 망원경부가 하나의 딱 초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두고 나중에 그 실제 실습할 때 내가 다 알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세극등 현미경의 각 부분의 그런 명칭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도 지금 16분 지난 거 보니까 조명법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능하면 조명법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말소리가 지금 말이 막 빨라지고 있죠?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자, 일단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조명 시스템과 관찰하는 망원경 시스템으로 구분되었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구조물이 기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리램프가 올려져 있는 이 테이블 있잖아요. 전동 테이블. 터지 테이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 시스템 위에 이 슬릿램프가 올려져 있고 또 이 슬릿램프는 조명부와 망원경부로 구분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장치, 액세서리 아까도 잠깐 설명했어요. 1차 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드만 앞형 안압계를 부착시켜서 안압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각경 렌즈는 여기 부착된 건 아닌데요. 아까 그 눈 안쪽을 관찰할 때 뭐 눈에다 이렇게 대고 어떤 렌즈를 대고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각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좀 너무 길긴 한데 요 홍채와 각막 사이의 각도 얘를 우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건 옛날 방식 표현이에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방이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앞방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런 앞방각경 렌즈를 이용해서 요 눈에다가 이런 렌즈 같은 걸 하나 대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그 앞에 슬램프로 관찰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빛이 이렇게 꺾여서 이쪽을 비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앞방각이 넓은지 좁은지를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저 관찰 렌즈는 아까도 얘기했죠. 볼크 렌즈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릿 램프라는 것을 가지고 안저를 눈 안쪽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쪽 부분만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손에 들고 하는 특수한 렌즈인 이 안저 관찰 렌즈를 통해서만 망막의 혈관이라거나 이런 망막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저반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저반 렌즈 부분에 이렇게 좀 부착하는 건데 스케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변이 몇 밀리미터인지 막 확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 저반 렌즈에 부착하는 그런 렌즈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스케일을 저반 렌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대물 렌즈에 붙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 아이피스라는 거는 그 스케일, 그러니까 눈금이 그려져 있는 그 저반 렌즈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미지 저장 장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컴퓨터로 전송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하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레이저 전송 시스템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슬릿 램프에다가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장비를 부착시켜서 이렇게 조이스틱을 누르면 여기서 뿅뿅뿅뿅 하면서 레이저가 나가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무슨 게임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그냥 예를 들어 손으로 들고 눈에다 쏜다 생각해봐요. 그럼 정확한 위치에다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릿 램프에다 부착하면 크고 확대시켜서 정확한 위치에다 레이저를 쏘면서 치료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급성 폐쇄각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홍채에다 동그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 방수 유출이 좀 원활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 레이저 홍채 절제술이라는 걸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녹내장이 있어서 그 안압이 좀 높은 경우에 그 방수가 빠져나가는 그 슐렘관 그거 조금 더 지나가면 잔기둥 그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수가 빠져나가는 거 해부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섬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옛날에 섬유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장기등급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섬유주가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약간 필터 역할을 하고 그 사이로 방수가 빠져나가는데 그 이 구멍이 아주 좁단 말이에요. 레이저로 여기 구멍을 뻥뻥뻥뻥 크게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수구 구멍에 막 이렇게 그 머리카락 걸리도록 이렇게 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걸 치워버려요. 그럼 물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레이저로 그런 녹내장 치료를 할 때 또 사용되고 또 언제 또 사용될까요? 레이저. 그렇죠. 그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인데 그 후발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데 그 뒤쪽에 후낭에 살아있는 그 남겨져 있던 그 미세한 상피, 수정체의 상피세포가 증식하면서 막 섬유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후발백내장, 뭐 2차성 백내장, 뭐 후낭혼탁,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혼탁된 그 수정체의 후낭을 이렇게 좀 구멍을 뚫어서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뭐 그런 치료도 할 때 쓰고 어찌됐든 이 슬릿램프에다가 이러한 부속 장치들을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 벌써 21분 흘렀어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기본 시스템 중에서 기계 시스템은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조이스틱도 달려 있고요. 전동 테이블, 뭐 환자가 이렇게 턱 올려놓고 이마 붙이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슬릿램프를 다룰 수 있는데 각각의 구조물들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슬릿램프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주시 타겟인데요. 여기 주시 타겟. 위쪽에 여기 보면 빨간 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와요. 그래서 슬릿램프에 얼굴을 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 주시 타겟을 딱 비추면서 자, 여기를 보고 계세요 하면 이 환자가 이 눈을 보면서 눈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시 타겟은 눈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를 보세요 라는 기능으로도 쓰고 또 정면을 보고 있다가 내가 이 눈 옆을 관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주시 타겟을 이렇게 옆쪽으로 움직이면 환자가 주시 타겟을 따라보면서 나는 정면에서 이 가장자리의 눈의 구조물들을 관찰할 수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주시 타겟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턱받침 조정 손잡이인데요. 요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 ARK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턱받침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릴 때 사용되죠. 더 직접적으로는 눈의 위치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이스틱인데요. 이건 다 알죠? 조이스틱을 앞뒤로 움직여서 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기도 하고 조이스틱을 돌려서 이 현미경과 조명 시스템을 위아래로 뭐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조이스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에는 전원 시스템이 있어서 전원 켜고 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테이블 조정 스위치가 있습니다. 높이 조정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보통 붙어 있어서 뭐 위아래로 테이블을 올렸다 낮췄다 하는데 환자가 뭐 앉은 키가 크거나 또 작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올리거나 낮출 때 사용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습실에 가면 이렇게 발판, 페달에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밟아서 올렸다 낮췄다 하는 것도 있다. 어쨌든 테이블 높이 조정 이런 스위치라거나 페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이마 받침대가 있고요. 환자가 이마를 받쳐놓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눈 구성 높이 조정 눈금이죠. 이건 다 알잖아요. 뭐 케라토미터 배울 때 많이 해봤으니까 눈 구성 높이 조정 눈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검사하기 전에 환자의 이 눈 가장자리가 눈구석이 이 위치에 오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턱받침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환자가 이렇게 딱 잡고 얼굴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는 위치가 없으면 이렇게 됐다가 가끔 이제 뭐 힘없거나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잡는데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꽉 잡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환자용이에요. 이게 그 안경사가 뭐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자, 아홉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요 받침대 잠금 장치인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받침대 잠금 장치를 꽉 조여놓으면 이 슬릿램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리램프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있잖아요. 자, 저 슬리램프 좀 갖고 와봐 하는데 이 받침대 조정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막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슬리램프가 막 움직이면서 쾅쾅 움직이면서 이런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이 받침대 잠금 장치를 꼭 고정시켜 놔야 하고 또 측정할 때는 이걸 푼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11번째 마찰 감소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계 장치 요 테이블 앞쪽에 보면 뭐 플라스틱 아크릴 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뭐 괜히 그냥 재미삼아 붙여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매끈매끈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찰 감소판이라는 게 없으면 이 슬리램프를 움직일 때 좀 뻑뻑할 수도 있어요. 밑에 바퀴가 달려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마찰 감소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그냥 두 손가락만으로도 이게 왔다 갔다 슬리램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마찰 감소판도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표시해 줄게요. 요 주시 타겟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받침대 조정 손잡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눈구석 높이 조정 눈금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받침대 잠금 장치 정말 중요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뭐 시험 문제를 내려고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뭐 전원 스위치 있는 건 기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조명 시스템은 뭐 심플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원이 있을 거고요. 뭐 직광 렌즈라거나 슬릿 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있고요. 투영 렌즈라는 건 빛을 이렇게 확산시켜서 팍 퍼뜨리는 그런 렌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리즘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베포로 프리즘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립되어 있는 상을 정립되어 있는 위치로 막 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미안해요. 이거 이 프리즘은 그 프리즘이 아니에요. 이 조명 시스템에서 위에서 비추는 그 광원이 이렇게 눈으로 반사시킬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울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사 거울이 붙어 있는데 가끔가다 이게 프리즘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울이든 프리즘이든 이렇게 반사시키는 빛을 꺾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조명 시스템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시스템이죠. 조명 시스템에는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자, 여기 보면 슬릿 높이, 눈금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릿 높이가 뭐 1mm, 2mm, 3mm, 4mm 이렇게 하는 표시창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 숫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빛을 비추는 이 슬릿의 빛의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 손잡이가 슬릿의 높이를 조정하는 손잡이구나 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요 경사 거울도 여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광원부 기울인 걸쇠인데 이거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얘를 광원부를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해서 눈 이제 주변부 관찰할 때는 얘를 이렇게 요 걸쇠를 탁 풀면 얘가 이렇게 하고 제껴지거든요. 뭐 그런 기능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광원은 위에 들어가 있다는 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슬릿 높이 조정 손잡이 중요하고요. 필터 조정부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얘를 뭐 양옆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조정하면 필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색 광원에서 뭐 블루 코발트 필터로 바뀌기도 하고요.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서 빛의 그런 어떤 색깔이라거나 어떤 광량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슬릿의 형태로 좁게 비췄는데 확산 필터를 적용시키면 그 빛이 슬릿이 아니라 이렇게 쫙 퍼져서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나가는 그런 광원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필터 조정부에서 이런 그 광원에 주로 간단히 얘기하면 필터를 바꿔서 색깔을 조정한다. 빛의 색깔을 조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중심 잡기 조정 나사 중요합니다. 얘를 풀었다 늘렸다 하면 아까도 슬릿램프는 광원하고 망원경부가 공초점상에 있다 그랬죠. 근데 요거 중심 잡기 조정 나사를 조정하면 이렇게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명부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조명을 옆에 비추고 내가 이쪽에 간접빛에 의해서 간접 조명법을 이용해서 관찰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오네요. 자, 얘입니다. 얘 아주 중요합니다. 요 옆쪽에 달려 있어요. 아래쪽 옆쪽에 달려 있는데요. 이 조명부의 아래쪽에 얘를 돌리게 되면 슬릿의 폭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슬릿이 이렇게 넓게 비춰지고 뭐 전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비춰졌다면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슬릿이 넓었다가 뭐 요만해졌다가 또 더 좁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빛의 폭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눈금이 요 옆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1mm, 2mm, 3mm, 4mm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0mm 정도까지, 어떤 것들은 한 12mm, 14mm까지 이제 넣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14mm까지 넓어졌다가 뭐 10mm, 8mm, 6mm, 2mm, 1mm 이렇게 슬릿의 폭을 조정하는 손잡이가 여기 아래쪽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관찰 시스템이 이래요. 관찰자가 확대된 입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찰 시스템 내가 이렇게 눈 대고 보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반 렌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우리 눈의 구조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의 눈을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의 앞쪽에는 큰 조작거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이 있고 여기 저반 렌즈가 두 개 붙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가 이렇게 눈을 여기다 대고 보겠죠. 그랬을 때 요 망원경 부하고 요 눈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앞뒤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일정한 그런 거리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망원경부는 앞뒤로 움직인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눈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앞쪽으로 비추어서 눈의 안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얘 망원경부를 뒤로 이동시켜서 눈의 앞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쪽을 선명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배율 조정 장치를 이용해서 확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까 계속해서 했었죠. 자, 이런 관찰 시스템의 각각의 명칭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은 관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망원경 부라고도 하고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반 렌즈가 있을 거고요. 이 저반 렌즈를 돌려가면서 얘도 시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아베 포로 프리즘이 있어서 도립상을 적립상으로 바꿔주는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또 배율 조정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배율 조정 손잡이를 이용해서 배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관찰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일 앞쪽에 이 까맣게 붙어 있는 부분이 대물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이런 부속 장치들이 붙어 있다. 여기 보면 이게 골드만 압형 안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릿램프에 부착해서 안압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요거 마이크로미터 아이피스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반 렌즈에 이런 그 눈금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저반 렌즈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고니오스코픽 렌즈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방각 렌즈예요. 그래서 앞방각이 어떤지 이렇게 눈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이 렌즈를 딱 눈에 고정시키고 슬리램프로 관찰을 해서 앞방각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요 옆에 또 뭔가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얘는 여기서 우리가 관찰을 한 사람이 할 때 다른 사람도 여기를 통해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뭐 디지털 시스템이 있어 컴퓨터랑 연동된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안저 검사용 렌즈 얘기했죠. 뭐 상품명이 볼크 렌즈가 제일 유명해서 볼크 렌즈라고 뭐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안저 관찰하는 거 여기 보세요. 플러스 78 다이옵터니까 도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얘를 눈과 그 슬램프 사이에 딱 위치시켜 가지고 안저를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이 펀더스코픽 렌즈가 없으면 안저는 슬램프로 관찰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부착해서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등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고, 색등 현미경의 조명법은 사실 좀 다루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요. 내가 조금 더 사실 하고 싶은데 또 30분 막 넘어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명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색등 현미경의 조명법의 활용에 대한 기초 단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색등 현미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각각의 구조물들의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색등 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떠한 조명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눈을 관찰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색등 현미경 조명법의 활용 심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6주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